정치 뽀개기 처음 봅니다. 구블리의 정치 뽀개기 신동아 구자원 기자입니다. 신동아 정혜연 기자입니다. 네, 정 기자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나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어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집권당 대표가 윤리위 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되는 건 처음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특이하게 어떻게 보면 윤리위 징계를 통해서 당원권이 정지되는, 뭐 쫓겨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직무가 지금 정지된 상태인데요. 아마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진로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중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했는데 광주로 내려갔어요. 이게 이제 광주, 뭐 전남 이렇게 호남 지역이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세로 보면 상당히 열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9일 대선 때 10%를 간신히 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약간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호남을 또 포기할 수는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된 이후에 5.18 참배라든지 아니면 호남에 여러 번 방문하면서 이 공을 들였거든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내려간 것은 자신이 추진해왔던 서진 정책을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이준석 없이 과연 서진 정책이 잘 되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좀 과시하고 싶어서 광주에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경찰 수사도 받고 있어요. 근데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지만 네.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제 향방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징계한 이유는 그런 증거인멸 교사를 해서 이제 품위를 좀 손상시켰다 이런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것이 혹시 성상납을 받은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된다. 이러면 윤리위가 다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더 강한 징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2030 지지도가 또 높은 사람이거든요. 특히 이대남의 지지가 높은데 국민의힘이 그 표를 버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존재 자체를 무시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되자마자 이 SNS에 글을 뭐라고 올렸냐면 3분이면 당원 가입이 됩니다. 이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에 입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2030의 어떤 세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콘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빼고 국민의힘이 전국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의 우군은 나를 지탱해주는 지지 기반은 2030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거든요. 아마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민이 거기 있을 거라고 봅니다.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해서 징계는 했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2030 지지율이 확 빠진다거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030 지지가 좀 낮아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징계가 어떤 변화에 민심에 영향을 끼칠 거냐, 특히 2030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가 정치인 이준석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2030 지지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향후에 이준석 대표를 대체할 만한 그런 이제 인물이 나올지도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물론이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체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이준석 대표를 대체할 만한 2030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좀 고심이 될 거고요.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2030의 어떤 아이콘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번에 광주에 가서도 지역적으로는 광주지만 광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대학생들을 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2030을 대표하고 있고 호남으로의 어떤 지지세 확장을 위해서 노력한 정치인이다. 이준석 없이는 국민의힘이 전국 선거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 이러면서 아마 이준석 대표로서는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키는요, 2030의 어떤 여론에 달려 있습니다. 이준석 빠지고
아, 나 국민의힘 더 이상 지지 안 하겠어.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준석 대표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준석 대표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2030 지지가 오히려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지지세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아, 이준석 때문에 2030이 우리 당을 지지하는 줄 알았는데 없어도 가능하네? 이러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상당히 좀 고립돼서 정치적 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뭐 이제 잡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세라든지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보여줬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대남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정치 생명이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기회가 윤리위 결정은 이미 이제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은 이제 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쓰느냐? 아, 역시 이준석은 우리 당의 보탬이 되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면 저는 컴백할 수 있지만 만약에 당의 어떤 내홍을 극대화시킨다거나 뭐 이른바 윤핵관들과 계속 갈등을 증폭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분열의 어떤 아이콘이 된다라면 다시 컴백하기 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왕 쉬게 된 거 본인의 어떤 긴 정치적 장래에게 도움이 되는 민심 속으로 더 파고들고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세를 넓히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준석 대표의 어떤 징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저희도 이준석 대표가 어떤 행로를 거쳐서 정치적으로 재기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더 고립이 될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